안녕하세요. ETS 토익 기출 공식 입문서 RC 강의를 맡고 있는 박진영 강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형용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형용사, 이제 좀 익숙해지셨어야 되는데 형용사는 예전에 우리가 배웠던 명사나 대명사를 떼고서는 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명사나 대명사의 특징을 설명해 주는 게 형용사였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말 해석은 주로 니은으로 끝났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저희 교재에서도 보시면요. slim, 날씬한, 그 다음에 red, 빨간, 주로 니은으로 끝난 게 바로 형용사다라고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slim, red 이 정도는 형용사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역시 토익에서는 굉장히 길고 어려운 형용사들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뜻은 아직 모르더라도 모양은 아셔야겠죠. 그럴 때 배우는 게 바로 어미였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오늘도 제가 형용사의 어미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전에 명사 꼬리 외웠던 것처럼 오늘은 형용사의 꼬리를 외워주시면 돼요. 그럼 어떤 아이들이 형용사의 꼬리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if, 불, us, are, full, less, 이 이런 것들이 다 형용사인데요. 저희가 단어를 딱 봤을 때 이 아이들만 이렇게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한 것처럼 보이면 돼요. 그래서 뜻은 몰랐어도 형용사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가 너무 문법만 하지 말고 어휘도 공부해야 되니까 아나 모르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omfortable, 이게 불처럼 끝난 형용사가 또 가장 많이 와요. 그래서 외울게요. 불형용사. 불형용사 꼭 외우시고요. comfortable은 무슨 뜻이죠? 네, 이거는 편안한, 니은으로 끝난 거 보이시죠? 편안한 방, 편안한 수업, 뭐 이런 거 할 때 쓰는 형용사입니다. 자, 그리고 입으로 끝난 것도 가볼게요. active는 활동적인, 역시 니은으로 끝났죠. 그다음 famous, 유명한, 역시 니은으로 끝났고요. 그 다음에 r로 끝나는 natural, 자연스러운, 다 역시 니은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full은 뭔가 가득 찬 느낌이라 useful이라고 하면 쓸모가 가득 있는, 쓸모 있는. 그 다음에 less로 끝나면 뭐가 좀 빠진 느낌이라 useless, 쓸모가 없는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드라마틱 정말 많이 쓰지 않나요? 근데 발음은 dramatic 이렇게 읽으시면 좋겠고요. 저렇게 틱자로 끝난 아이, 바로 극적인, 역시 니은으로 끝난 뜻입니다. 그 다음에 easy, 쉬운, 다들 아시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특히 bull, if 이런 걸로 끝난 게 형용사라는 거 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사실 형용사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도 많이 쓰기 때문에 많이 아세요. 그럼 제가 한번 말하는 거 영어로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먼저 갑니다. 불로 끝나는 형용사 제일 유명한 애 불가능한 누구 있을까요? 그죠? impossible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또 해볼게요. 입으로 끝나는 형용사 유명한 아이 비싼 뭐 있죠? 그죠? expensive 있죠. 그 다음에 이번엔 us 가보겠습니다. 위험한 누구 있어요? dangerous 있고요. 그 다음에 r로 끝나는 것 중에는 요즘 세대에 그냥 우리가 발맞춰서 국제적인 뭐 있죠? international 이런 것들이 또 다 형용사입니다. 또 계속 가볼까요? full로 가장 유명한 건 이 아이 같아요. 아름다운 뭐 있어요? beautiful 형용사고요. 그 다음에 이거로는 우리 공부할 때 이러면 좋겠죠. 에너지가 넘치는 뭐 있죠? energetic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부할 때는 행복하게 하는 게 좋으니까 행복한 뭐 있어요? happy 이런 아이들이 다 형용사예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빨간색 글씨 특히 불, if 형용사 여러분 것으로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형용사의 쓰임을 좀 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형용사가 명사를 직접 수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명사가 있었을 때 앞에서 곧장 꾸며주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한자로는 한정용법이라고 부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명사는 이미 있는데 뒤에서 보충하면서 꾸며줄 때가 있어요. 이때를 저희가 서술용법이라고 부르긴 합니다. 근데 이 한자에 너무 여러분 집착하지 마시고요. 쓰임을 더 쉽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한정용법이라는 거는 결국 명사가 있었을 때 앞에서 꾸며주는 거예요. 지금도 신선한 음식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저희가 한정용법은 저런 말을 외우지 말고 그냥 명사 앞에 형용사가 왔다. 혁명. 뭐라고요, 여러분들? 혁명이 일어났다. 뭐 이런 것처럼 외우시면 절대 안 잊어버리실 거예요. 그래서 명사 앞에서 곧장 형용사가 꾸며질 수가 있다. 알아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서술용법은 이겁니다. 저희가 특히 주어 다음에 비동사를 쓰면요. 거기까지만 쓰면 말이 안 되잖아요. 주어는 이다 하고 끝나니까. 그래서 그 비동사 뒤에는 항상 보어라는 게 오는데 그 보어 자리에 이렇게 형용사가 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아이는 이렇게 외울게요. 지금도 가격들은 이다. reasonable.
reasonable은 합리적인 이란 뜻이라서 가격은 이다, 합리적인 이다인데 약간 연결해서 합리적이다 이렇게 쓰시면 좋겠고 그래서 형용사가 오는 자리가 두 번째가 바로 비동사 뒤에는 형용사가 진짜 많이 온다. 그래서 앞자만 떼서 읽어볼게요. B형. 뭐라고요, 여러분들? B형. 근데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 진짜 많이 와요. 그래서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토익을 공부하는 이 순간만은 여러분들이 O형, A형, AB형 하지 말고 혈액형 B형 요것만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야, 형용사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아, 형명, B형 이 두 개만 알아도요. 이제 토익 문제는 웬만하면 다 풉니다.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서술용법은 하나 사실 더 있긴 해요. 예문을 또 준비해 왔는데요. 이번에는 이게 5형식 구조라서 find 다음에 명사를 쓰면 그냥 그렇게만 끝나면 명사를 찾다지만 명사 뒤에서 이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목적격 보호자를 형용사를 한 번 더 쓰면 그때는 그냥 찾다가 아니라 이 명사가 형용사라는 사실을 발견해서 뒤늦게 알다, 그렇게 생각하다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지금도 해석을 해보면 그 CFO는 그 contract, 계약서가 useful, successful, 성공적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아이예요. 근데 이때는 이 동사에다 주시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배웠던 5형식 동사인데요. 그래서 find 다음에는 원래 목적어 자리에 명사,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인 꾸며주는 형용사가 많이 와서 이 문제도 나중에 헷갈리고 싶지 않다면 파, 명, 형 이렇게 순서대로 외우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풀 때는 오랫동안 머릿속에 기억이 남는 게 좋으니까 가장 원초적인 방법으로 외워봤어요. 하지만 되게 유스풀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하나 갈게요. 아까 B형 진짜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나와서 형용사다. 근데 그때 비동사의 친구들이 있어요. 비동사처럼 뒤에 형용사랑 쓰이는 아이들이 있는데 자매품이 바로 look이랑 씀이 먼저 있습니다. 이때는 그냥 보다가 아니라 형용사인 것처럼 보이다, 형용사인 것 같다. 그래서 형용사는 또 짝이고요. 그래서 애초에 look, sim, 형 외워주세요. 그리고 remain도 이제 뭐뭐인 상태로 남다라는 뜻이라서 주어는 형용사인 상태로 남다, 비동사 친구처럼 B형, remain형 외워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저희가 이 지금 새로 나온 모바일 폰, 새로운 핸드폰의 상태를 좀 꾸며줄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새로 와서 되게 좋을 줄 알았는데 normal, 일반적인 것 같아. 그래서 일반적이다 쓸 때 비동사 다음에 B, 형을 쓸 건데 형용사는 또 누구죠? 아, 형용사는 이 꼬리 보고 알 이렇게 해도 되지만 더 쉬운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이 형용사의 꼬리를 많이 외우긴 했지만 시험장 가서 당황해서 잊어버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 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다른 보기에서 ly 부사를 찾으시면 돼요. 부사라는 게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ly 부사라고 있잖아요. 사실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그 ly 부사를 찾아서 거기서 ly를 빼버리잖아요. 그럼 형용사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저기 보시면 normally ly 부사 있죠? 거기서 빼세요. 그럼 똑같이 생긴 거 보이시죠? 이게 또 형용사 찾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괜찮죠? 여러분 것으로 확실히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해석을 더 이어서 가보면 다 비슷해요. be, look, seem, 형 다 비슷한데 약간의 차이죠. 그 핸드폰이 일반적이다도 되고 일반적인 것처럼 보이다. 이것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같이 짝으로 알아놓으시면 좋겠고요.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이건 제가 만든 예문인데 그 방이 있었어요. 근데 방을 여러분들이 청소를 해서 비동사단 B형, ly에서 ly 뺀 clean으로 썼습니다. 그 방은 깨끗하다. 근데 한 그 후로 막 3일이 지났어요. 그래서 그 후로 청소를 한 번도 안 했는데 다시 방을 딱 봤더니 여전히 깨끗한 상태로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때는 비동사의 친구 remain으로 쓰시면 돼요. The room remains clean. 그 방은 여전히 깨끗한 상태로 남아있다. 그래서 비동사랑 remain이랑 약간의 의미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뒤에 형용사 나오는 건 똑같으니까 이 비동사의 친구들도 다 외우시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B형이죠. 잊지 마세요. 네, 그리고 이제는 형용사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일반 형용사, 그다음에 수랑 량을 설명하는 수량 형용사, 그다음에 부정 형용사가 있습니다. 일반 형용사는요, 여러분이 뜻을 외우셔야죠. 명사의 성질이나 모습, 상태 등을 갖다가 표현한 것들인데요. 다 니은으로 끝난 아이들이고 여러분들이 뜻은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외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수량 형용사는요, 사실 예전에 명사 배울 때 저희가 살짝 건드렸던 애들이거든요. 기억하시나 안 기억하시나 한번 보죠. 그때는 저희가 형용사 말고 한정사라는 이름으로 배웠었긴 했는데요. 자, 명사 앞에서 각각의 명사, 모든 명사 할 때 썼던 each, every, 단수. 기억나세요? 그리고 이제는 약간 있는, 많이 있는 할 때 썼던 게 met few,
복수 이런 애들도 명사 앞에 왔으니까 혁명, 형용사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불가산 명사 꾸며주는 앞자 따서 머리, 불가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정형용사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부정대명사랑 또 관련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부정대명사로 뭐 some of the students 이렇게 길게 배웠었지만 오늘은 형용사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도 일부의, 대부분의, 그다음에 other, 다른 이렇게 명사 앞에 올 수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ETS 문제로 한번 훈련해 보도록 할까요? 1번 문제 가져왔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니까 역시 보기가 비슷해서 저희가 빈칸 앞뒤 보면서 구조를 한번 묶어보도록 할 겁니다. 봤더니 이제는 뭐 명사는 금방 찾죠. 여기까지가 네모고 여기까지가 동사고 이만큼까지가 네모, 주동목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chairs, 의자라고 있는데 의자 앞에서 의자를 꾸며주는 누구 쓸 거라고요, 여러분들? 혁명, 형용사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형용사는 누가, 꼬랑지가 뭐였죠? 꼬리가? 그렇죠. 불로 끝난 애가 바로 형용사였다. 불형용사 기억해 주시고요. 이 아이는 comfortable 앞에 세게 읽는데 편안한 이란 뜻이라서 편안한 의자들 이러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저희가 조금 더 난이도를 더 높여서 주의해야 할 형용사를 볼 건데요. 오늘은요, 여러분들 어휘 시간이에요. 지금부터는 문법이 아니라. 솔직히 형용사 문법은 너무 쉬웠어요. 혁명, B형 끝났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토익 시험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도록 단어를 좀 외워보도록 할 건데요. 비슷하게 생겼지만 끝에 모양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형용사들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둘 다 consider이 들어가긴 한데 이 아이는 considerable, 상당한이라는 뜻이에요. 뭐 양이 상당하거나 시간이 상당하거나 그때 쓰는 아이. 그 다음에 이 아이도 여기를 세게 읽긴 한데 considerate이라고 해서 사려 깊은, 주로 사람한테 씁니다. 그래서 제가 사려 깊을 때 I'm considerate 막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모양은 비슷하지만 해석이 다르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나오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저희가 돈의 양 앞에 양을 꾸며주는 혁명 쓰고 싶거든요. 그럼 그때는 상당한 양의 돈이 나요? 사려 깊은 양의 돈이 나요? 당연히 상당한이 낫죠. 그래서 그때는 considerable을 정답으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저 이때는 뜻을 모르면 못하겠죠. 뜻을 꼭 외워주세요. 또 가보도록 하죠. 저희가 confident는 얘는 또 사람한테만 써요. 그래서 제가 무언가를 확신할 때 I'm confident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confidential, 얘는 여기를 쓰게 읽는데 confidential, 얘는 기밀인이란 뜻이라서 주로 사물을 꾸며줘요. 회사에서 되게 많이 쓰는 단어인데 우리 회사에서 쓰는 기밀 문서 같은데 confidential, 도장 쿵 이렇게 다 찍혀 있어요. 비밀인 이런 느낌이라 저희가 confidential document, confidential information 이럴 때 많이 꾸며주게 됩니다. 두 개 구분하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아이는 서로 같이 할게요. 뜻이 좀 비슷해서. 일단 첫 번째 나온 애들은 둘 다 불이 끝났죠. 그래서 불 하면 뭔가 할 수 있는 느낌인데 이때 dependable, reliable은 뭔가 믿을 수 있는, 믿을 만한 이런 뜻이 돼버려요. 근데 이번에 until을 붙이면요. 그때는 어디에 의존하는 이란 뜻이 돼버립니다. dependent, reliant. 그래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나오겠죠. 저희 정보라는 명사 앞에 혁명으로 들어가는데 이때는 믿을 만한 정보가 낫겠어요? 의존하는 정보가 낫겠어요? 당연히 믿을 만한이 낫겠죠. 그래서 이때도 reliable information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요. 약간 fully 있으면 full 뭘로 가득 찬이었죠? successful, 성공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성공적인, 성공한 이런 느낌이고 successive는 그 느낌이 아니에요. 뭔가 연속해서 이어지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도요. 우리가 막 랩할 때 리스펙트 해야 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respectful 들어가면 되게 존경을 많이 해서 뭔가 공손한 이런 느낌이고 respective는 각각 존경해서 각각의 라는 뜻이 돼버립니다. 좀 뜻이 다르죠. 그리고 extensive는 뭔가 광범위한 이런 느낌이고 extended는 ED로 들어가면 약간 된 느낌이 있어서 연장된 뜻이 조금씩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해석으로 구분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요거 가볼게요. 근데 여기 중에 ED로 끝난 것들 저희가 ING로 끝난 것들도 형용사가 돼서 지금부터는 ED나 ING 그 첫 번째로 ING로 끝나는 형용사도 몇 개가 있다. 요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거는 현재분사 형용사라고도 부르는데요. 저희가 ING 형용사는 직접 뭐를 하는 약간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ING 형용사들 중에서 몇 마리 알아보죠. 먼저 existing.
exist가 존재하다라는 느낌이라서 계속부터 존재하고 있는 이라고 해서 기존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로 나오게 된다면 buildings가 있는데 뭔가 새로 지어진 빌딩 말고 기존의 빌딩 할 때 여러분들이 형용사 자리에 ing로 끝난 형용사 existing buildings 쓰시면 돼요. 그리고 그때는 existed란 말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건요. 이걸까요, 여러분들? 자, 화장 같은 거 했었을 때 안 무너지고 아까 오전 했는데 저녁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품 이름 앞에 오래 지속하고 있는 long lasting 많이 쓰죠. 그래서 lasting이 지속적인 이란 형용사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또 아시면 좋을 게 이 아이죠, 여러분들. leading은 뭔가 앞에서 이끌고 있는, 리드하고 있는 이란 뜻이라서 선두적인 이란 뜻인데 회사 이름 앞에 잘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대기업들이 있죠. 선두적인 회사들. 그 회사를 leading company라고 합니다. 그럼 어학원 중에서 가장 선두적인 학원은 어디죠? YBM이죠, 여러분들. 제가 YBM에서 이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럴 때 쓰는 게 leading company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ng 형용사는 몇 마리만 보았고요. 그 다음에 ing 말고 ed 형용사도 좀 있죠. ed 형용사도 이때는 동사가 아니에요. 뭐가 된, 과거에 한 이런 느낌의 형용사가 있는데 그중에 몇 마리만 또 보도록 할게요. experience가 원래 경험, 경력이란 뜻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ed를 붙이면 과거의 경력을 이미 다 가져서 노련한 경력이 많은 사람을 꾸며줄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경력이 많은 선생님 할 때도 experienced teacher 이렇게 쓰시면 돼요. 특히 사람을 많이 꾸며주니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본 거는 뭐 updated version, 최신의 업데이트가 된 버전, 최신. 그 다음에 limited edition, 제한된 edition, 한정판 읽죠. 그때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 나오는 please랑 impress는요. 특히 사람한테만 쓰는 ed 형용사인데 뭔가 감정을 나타준 거예요. 사람이 막 감정을 느껴서 나는 기쁘다 할 때 I'm pleased. 그 다음에 내가 감명을 받았다 할 때 사람이랑만 I'm impressed 이렇게 많이 쓰는 아이들이니까 이 ed 형용사들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아놓으세요. 자, 그리고 이번엔 마지막으로 관용 표현까지 가볼 건데요. 수거라고 부르죠. 관용 표현이라고 하면 좀 여러분들이 따로 외워야 되는 수거입니다. 여러 가지 비동사랑 관련된 수거들이 있으니까 좀 읽어보시고요. 이 중에서는 제가 한 마리 발음만 한번 좀 조정해 드릴게요. 저희가 이 단어 또 되게 잘 나옵니다. 뭐에 친숙하게 하다, 숙지하다 이런 뜻인데요. 이때가 family에서 온 단어예요. 가족할 때. 근데 발음은 family라고 안 하고 여기로 강세가 바뀌어서 얘는 살짝 F 발음만 하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Be familiar with. 따라 읽으셨나요? 뭐라고요? Be familiar with. 이게 바로 어디에 익숙하다, 친숙하다라는 수거라서 나중에 요 자리 뚫어내면 여러분들이 familiar 딱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회사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 중에 하나가 회사는 본인이 맡고 있는 일은 다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때 책임지다가 be responsible for 이란 뜻도 있으니까 아예 전치사랑 이 발음이랑 덩어리째로 모두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마지막 문제가 되겠는데요. 보기를 보니까 여러 가지 아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 누구를 쓸까 봤는데 앞에를 볼게요. 빈칸 앞에 그럼 다음에는 명사 나오는 거 아시죠? 근데 어만 보고 그냥 명사 쓰시면 안 돼요. 뒤를 보도록 하죠. 뒤에 보니까 전명구 여기는 묶이게 되고요. 그럼 어부터 distributor까지가 아예 이렇게 덩어리로 하나의 distributor, 명사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러면 이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며줄 형용사를 쓸 건데 형용사 누구를 쓸 것이냐? 그럼 여기서 보도록 하죠. 근데 힌트 드릴게요. 이때 distributor, OR로 끝났죠? OR로 끝나면 주로 사람도 되지만 사람이 모여서 설립한 회사가 돼버려요. 그리고 지금은 앞에 있는 요 대문자로 시작한 단어들 보이시죠? 이게 바로 회사 이름이에요. 그 설명은 저 회사는 입니다. 그 distributor은 유통업체라는 뜻입니다. 그럼 저 회사가 유통업체인데 어떠한 유통업체죠?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리드하고 있는 유통업체래요. 그때 쓰는 게 바로 leading distributor. 정답은 A, ing로 끝난 나이 쓰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까지 해서 형용사 배워봤고요. 오늘 배웠던 혁명, 띠용 절대 잊지 마세요. 저희는 다음 시간 부사 강좌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끝장 토익 박진영 강사였습니다.